신인규 박영씨의 희망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특집이죠? 정책 특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 지난 시간에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예, 이제 뭐 우리 저 옆에 계시는 우리 이용수 선생님 얼굴을 다 이제 아실 거기 때문에 예. 굳이 소개가 필요할까 싶지만 어쨌든 오늘도 이제 잊혀진 의료개혁을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해보는 그런 시간이고 국정감사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뭐 사실 저희 녹화 일정으로 오늘자로도 복지위에서 다양한 내용들이 이미 다뤄졌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 좀 팔로우업 해보면서 뭐가 또 이제 문제점으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순 선생님, 아니 소개 먼저 하고. 이용순 선생님과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랬냐면 요즘에 이 공천 개입 때문에 나라가 아주 뒤숭숭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의료 대란, 의료 붕괴가 잊혀진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용수 선생님만 오늘 모시고 요거 한번 집중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잊진 않았는데, 아니, 저희는 잊지는 않았거든요. 저희는 항상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의료 대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진짜 최우선인데 이게 또 이제 그 전국의 흐름이라는 게 이슈가 또 이슈를 덮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 상황을 또 잊으셨을까봐 저희가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제일 사실 그 언론 지상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주말 사이에 나왔던 의대생들 교육기간을 뭐 갑자기 6년에서 5년으로 줄여버린다고 하지 않나? 그거 단축시킨다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게 왜 불거졌는지를 보면 정부와 서울대? 그러니까 학교 사이의 갈등도 또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 의대생들을 달래기 위해서 휴학한 애들한테 야 이제 이거 의대생들은 이제 6년은 공부 안 해도 돼 5년으로 줄여줄게 이거 지금 당근이라고 던진 거잖아요. 상황이 그런 거죠 선생님.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 일단은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이제 서울대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우선은 이제 휴학 처리를 하겠다고 이제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정부는 이거 절대 안 된다라고 했던 차원에 있었고 아마도 제 생각엔 이게 또 휴학 처리 결정을 내린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녁때 뉴스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기습적으로 거의 서울대가 먼저 이렇게 이제 속된 얘기로 선빵을 날린 상황인 거죠. 정부의 반기를 확실하게 든 거죠. 근데 뭐 아이러니하지만 사실 서울대는요 증원을 안 했거든요. 안 했어요. 서울대 안 했어? 아니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왠지 거기도 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럼 왜 이렇게 반발한 이게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인서울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수도권 내에 있는 의과대학은 그 증원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고 지방 쪽에가 제가 알기로도 서울대는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서울대 의대 교수 그 지금 이제 비대위 쪽 이제 그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증원이 우리 학교는 사실상 이제 증원이 이렇게 인원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어떤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제 그런 부분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휴학 처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쨌든 이제 지금 2월 달부터 지금 이 의료 대란이 시작이 된 상황이라 꽤 오래됐어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24학번이죠. 24학년도에 입학했던 의과대학 1학년은 의대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그 입학할 때부터 이미 이제 2월 달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입학을 하자마자 본인이 아니게 휴학이 돼버린 상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네. 그러니까 어떤 수업도 지금 한 학기는 이미 이제 수업을 못 받은 상태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상황이 이제 뭐 진행이 된 거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유급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일반 대학하고는 틀리게 그 학제 자체가 한 과목이 이제 꽈락이라고 해서 한 과목이라도 이제 누락 그 점수를 제대로 못 받으면 전체 학년을 다시 다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커리큘럼 자체가 이제 아예 그냥 틀에 박힌 데 짜여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빈틈이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그 6년의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뭐 여유를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이 전혀 없는 그런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 한 학기가 지금 시작이 되고 한 학기를 지금 이제 어떻게 됐든 이제 쉬어버린 상태인 거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대로 간다고 하면 그 학년이 전체가 이제 유급이 되는 상황이 나타나는데 어쨌든 그 휴학을 지금까지 처리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대학이. 그런데 휴학을 처리하게 된 계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등록금 부분도 이제 연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유급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내가 학교를 돈을 내고 이제 다녔는데 성적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이제 한 학년을 이제 그 유급을 당하는 거죠. 근데 이제 휴학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이제 휴학계를 내면서 그걸 이제 학교에서 인정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제가 그냥 등록금을 안 내고 이제 일정 부분 개인 사정에 의해서도 쉬는 상황이 되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뭐 제가 알기로는 이미 이제 등록금을 납부하신 거라고 알고 있고 만약에 휴학 처리가 되면 이제 어쨌든 이제 등록금을 반환을 하는 것도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관련해서
이대로 그냥 쭉 간다고 하면 학부모님들, 예를 들어서 의대생 학부모님들도 가만히 계시지는 않을 거고. 아유, 그럼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돈이 또 사실 또 뭐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내가 제대로 된 수업을 못 받았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그 수업비를 낸다고 하는 자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게 어쨌든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상황이 도저히 의대 증원 2,000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나 필수 의료 패키지라고 하는 이 그 법안들 자체가 사실상은 이제 당장에 이걸 급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긴 어렵다. 그리고 네네. 증원 자체도 사실 뭐 지난번 신윤기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한 2년 전에 저희가 원래 교육부 자체에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시행령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번에 이제 그런 식으로 갑자기 이제 올해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한 상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혼란이 이제 점점 더 가중이 되니까 결국에는 서울대부터 일단은 이제 총대를 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휴학을 결정을 내려야 다른 학교들도 어쨌든 따라오니까 따라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울대가 갖는 의미가 상당히 크죠. 네. 그렇죠. 아니 근데 그 5년으로 줄여준다는 거 있잖아요. 정부에서 하겠다는 정부가 하겠다는 거 되게 좀 어리석은 게 아니 5년을 해서 그러면 가능하다는 얘긴데 그럼 그동안에 왜 6년 했냐라는 당연히 반박이 따라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 화법으로 따지면 그 민생지원금 때도 왜 그거 한 100억 주지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뭘 5년을 해요 그냥 4년으로 하거나 2년 5일만 교육하지 뭐 5일 하면 의사 나오는 거 아닙니까? 뼈 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사실 괜히 이거 전문가들에 대한 모욕이란 말이에요 그 사실은 6년 시간 알차게 해도 쉽지 않은 그 기술인데 사실 그죠? 너무 좀 보건복지부 교육부 이거 그러니까 이제 많이하다. 그 결정을 내리는 그거 누가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결정이 딱 난 걸 보고 저도 눈이 좀 휘둥그레져가지고 그거 보고 나서 들었던 느낌은 그냥 연장선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정부에 있는 뭐 특히 이제 복지부에 있는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제 정책 결정권자들, 장관이나 차관이나 뭐 이제 담당 실무국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뭘 결정할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라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지만 정작 결과물을 보면 전문가들과 협의하지 않은 이상한 상상의 나래를 펴서 만든 정책 같은 것들이 막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6년에서 5년으로 줄인 거 보고 나서 야 이거는 전혀 전문가들 그러니까 의사 집단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의사가 어떻게 길러지는가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1년 줄여주지 뭐 라는 그냥 아주 간편한 발상으로 나왔다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이게 맞는 거겠죠? 일정 부분은 맞는데 일정 부분은 좀 다른 시각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단은 어쨌든 이 5년제가 나오게 된 계기는 서울대가 휴학을 결정하면서 나온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나온 거고 실제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안을 이제 유심히 들여다봤을 때 나름 교육부에서 머리를 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거 머리 쓴 거예요? 전 되게 얼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술 먹다가 결정한 걸로 보여요. 그 얼탱이가 없긴 하죠. 얼탱이가 없는데 결국에는 이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뭐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어쨌든 교육부나 그 복지부나 이런 쪽은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충격에 반응을 해서 이제 그걸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서울대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바로 그 다음 뉴스가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감사를 들어갔죠. 자, 이것도 웃긴 게 뭐냐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해화동에 있습니다. 근데 감사가 나간 게 관악구로 나갔어. 관악구로 나갔다고요? 제가 알기로 관악구로 나간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의과대학이 지금 휴학을 결정했는데 교육부가 감사를 하니까 서울대학교가 있는 관악구로 갔구나. 그래서 의과대학인 그곳이 그 해화동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 관악구로 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서울대 의과대학 학장이 아니라 학장님이 아니라 서울대학교 총장님을 노린 거예요. 타겟을 통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식에서 압박 카드를 내고 있는 거고 이걸 본보기로 해서 다른 의과대학도 왜냐하면 그 다음날 바로 나왔던 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도 우리도 이거 결정해야 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고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일단은 이제 그 발빠르게 감사가 들어갈 수 있다 다른 학교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부가 겁주기가 이제 시전이 된 거죠. 그 상황에서 교육부가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어쨌든 전문의 시험도 지금 내년에 있고요. 그 의사 국가고시도 내년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상황으로 해서 이제 이 상황이 가게 되면 결국에는 전문의도 그 다음에 이제 의사들도 배출이 안 됩니다. 그렇죠,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 얘기는 뭐냐면 5년제로 하겠다는 얘기는 교육부가 사실은 그냥 6년제인 학제를 5년제로 바꾸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5년제로 하겠다. 아, 임시 5년제구나. 이사학번을 대상으로. 그럼 더 나쁜 거 아닙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사학번을 그냥 이제 진급을 시킨다는 얘기고. 그러면 꼬이는데? 그러니까. 네, 꼬이죠. 꼬여. 그러면 학번 선후배가 꼬이는 거죠.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은 조금 깊이 들어가면 머리를 많이 쓴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주장한 게 뭐였냐면 유급이 되면 7,500명이 한 학년에 다니게 된다. 그게 이사학번과 2호학번이 같이 다니게 된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이 이사학번을 올려주자. 그러면 2, 3학번하고 이사학번이 같이 다니게 되잖아요. 그럼 6,000명입니다. 네. 얼추 그냥 이게 그 상황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럼 7,500명이라고 의사들이 주장했던 것도 어느 정도 무마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거 갑자기 듣고 나니까 조금 나쁜 시도 아닐까요? 그러니까 즉 이게 약간 갈라치기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는데. 그 과정에 자세히 들어가 보면 어쨌든 이건 이제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저는 이제 이해를 했고. 일시적으로 이제 어쨌든 왜냐면 사상 초유의 사태잖아요. 당연하죠. 전공이 10,000명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 그리고 의대생 전부가 지금 이제 휴학을 하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이 초유의 사태다 보니까 이미 이제 서울대가 이미 휴학을 던져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사를 들어가고 뭐 한다고 해도 사실상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휴학하고 관련된 거는 전부 다 학교에서 재량으로 결정을 하는 거지 교육부가 어떻게 할 권한이 없습니다.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다른 대학들도 이제 그렇게 움직임이 나온다고 치면 결국에는 이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도미노처럼 다 휴학할 거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낼 수 있는 거라면 일단은 이게 2사학번을 2, 3학번하고 같이 다니게 하고 기존에 있던 쪽도 이제 계속 그냥 어쨌든 올려서 3,000명 의사 왜냐하면 전문의 시험이라고 하는 건 그 전공의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공의들은 어차피 안 들어올 거니까 전문의를 포기하는 거죠. 그 대신에 진급을 시켜가지고 의사 3,000명을 배출하자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근데요, 이거 그렇게 해서 노림수를 썼다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학생들도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래 이제 6년을 다 채우고 시험을 보는 것과 5년만 하고 시험 보는 거는 이게 뭐랄까 교육의 질적 차원에서는 당연히 1년이라는 기간이 차이가 크지 않을까요? 엄청나죠. 엄청 크죠. 그러니까요. 1년인데. 그러니까 학생들도 시험을 봐가지고 자격을 준다 하더라도 불안하지 않을까요? 근데 만약에 이걸 예를 들어서 이제 교육부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치고 학생들이 이걸 받아들인다고 치면은 이게 이제 특혜인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거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 3학번 같은 경우에는 2사학번하고 같이 다니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2사학번은 1년을 특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현재 의과대학 교육 과정은 예과 2년하고 그 본과가 4년이거든요. 근데 그 예과 2년이라고 하더라도 예과 2년은 필요한 교양을 쌓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따지고 보면 교육부가 얼마나 지금 상황을 나이브하게 보고 있는가가 졸속적으로 그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고 사실상 더 중요한 건 이걸 임시로 그러니까 이게 보통 지금 이제 현재 이 뉴스가 나가고 나서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도 6년제가 그럼 5년제로 바뀌는 건 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잠깐 땜질식 처방이다. 이 이사학번을 그냥 올리는 걸로 해서 의사 3,000명을 배출하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교육부의 목표인 거죠. 지금 상황만 모면해보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제 오늘구 국감에서 나왔던 게 뭐 이주영 의원님도 얘기하신 그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복지부 장관한테 질의를 해요. 교육부에서 이렇게 결정했는데 복지부하고 상의가 된 거냐.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조경 복지부 장관이 얘기한 건 상의된 건 아니다. 그런데 어쨌든 교육부가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뭐 고려해 볼 수는 있겠다라고 이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 상황은 서울대 의대가 일단 휴학을 이제 인정하겠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교육부가 먼저 선빵을 날린 겁니다. 그리고 그 학번을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이걸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겠죠. 제가 아마 이대로 될 겁니다. 국민들한테 설득하겠죠. 의사가 안 나오는 건 문제지 않냐. 우리가 특혜를 주고 싶어지는 게 아니라 비상 상황이다.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이렇게 한 거라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의사는 어쨌든 배출해야 될 거 아니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리고 뭐 사실은 뭐 그 1년 정도 예과 기간을 줄인다고 한들 어차피 본과로 넘어가면
더 심층적으로 배울 거기 때문에 크게 교육의 질에는 문제가 없고 의사들의 퀄리티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분명히 이런 식으로. 지금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얘기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교육부가 뭐 예를 들어서 예과는 줄였을 때 이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그래서 만약 이게 이런 얘기가 나오면 만약에 이게 이제 이슈가 된다고 하면 사실은 예과는 1년 정도 줄이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그 1년이라는 기간이 줄어든 거에 대한 어떤 그 온도를 잘 못 느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전공 과목을 보통 이제 우리 문과 이과로 따지면 뭐 1년 공부 잘하면 대학교 4년 3년도 다니잖아요. 월반 하기도 해요. 월반 하잖아요. 그런 것과는 좀 다르잖아요, 의사들은. 다른 거죠. 그죠. 실습도 해야 되고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숙련도가 필요한 건데 그렇죠. 도제식으로 이거를 그냥 진짜 술 먹었다고 치면은 그냥 그거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이런 거라면. 근데 저도 좀 놀라웠던 건 뭐였냐면 오늘 제가 이 자리 나오기 전에 그 5년제 발언이 나오고 나서 그 한 이제 그 의사분이 운영하는 유튜브였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기사를 하나 올리는데 그게 올해 3월달에 나온 기사인데 올해 3월이요? 어떤 모 B5 병원에 계신 교수님이 기고를 하신 글이거든요. 근데 그 기고하신 글에 뭐가 있냐면 의대 증원 2,000명을 할 게 아니라 5년제를 해야 된다. 이런 기고가 실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지금에 와서 다시 조명을 받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이미 6개월 전 글인데.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길래? 차마 여기서는 말씀. 알겠습니다. 그거 아마 아는 분들은 아시긴 할 텐데. 깊은 관련자 분일 수도. 근데 뭐 제 생각에 그 기고문도 제가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사실은 아주 깊게 생각하시고 하신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2월달에 지금 이제 의대 그 증원 문제가 생기면서 3월달에 내신 기고 글이기 때문에 뭐 이 상황을 예상하고 기고하신 글은 전혀 아닌 거죠. 아니면 얻어 걸렸을 수도 있고. 네네. 근데 좋은 소재가 될 수는 있겠네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아마도 제 생각엔 이게 이제 뭐 의사분들 커뮤니티 내에서 이제 이게 알려진다 치면 아마 그 기고를 올리셨던 분이 좀 곤란한 상황이 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호재를 만났으니까 이거 봐라. 전문가 그렇죠, 중에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걸 하신 게 아닌가라는 의심. 그래요? 의심이 추측입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이거 뭐 그러셨을 거라는 생각은 안. 추측입니다. 추측. 시방쇼랑은 상관이 없네. 상관이 추측. 그냥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이제 기고문까지 최근에 오늘 올라온 그런 이제 기사기도 했어서 저도 그래서 이게 오늘 올라온 기사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 오연재 얘기가 오늘 나왔기 때문에 어제 오늘 나왔기 때문에.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기사는 이미 이제 한 3월 말 정도 나왔던 기고였던 걸로 제가. 아니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본질로 좀 들어가면 전공의들이 들어와야 어쨌든 병원이 회복이 되잖아요. 네네. 전공의분들 아직 안 돌아오고 뭐 이대로 가면 안 돌아온다는 게 거의 상수거든요. 오히려 더 분위기 더 나빠졌고. 더 나빠졌고 뭐 관련자들 그대로 자리 지키고 있고. 그럼 이거 앞으로 의료대란 이거 해결이 가능합니까 이게? 저는 이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결국은 이게 이제 지지율하고 연동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어요. 지지율.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이 의료대란 문제가 지난번 이제 이 그 공천 개입 사건으로 해서 이슈가 되기 전에 한참 의료대란으로 활활 타고 있었을 때, 그때 사실은 이제 그 갤럽 여론조사나 여타 여론조사에서 그 부정평가 1위가 사실 의대 증원 문제. 맞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약간 그 정부가 움츠려든 느낌도 저는 살짝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지율이 20%를 바닥을 찍고 반등을 살짝 하긴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뭐 다른 이슈, 지금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슈로 이제 의대 증원 그 이슈가 좀 좀 약간 잠잠해진 상태인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의대 증원 문제나 아니면 의료대란 문제가 올해를 저는 이제 개인적인 마지노선 정말 마지노선 생각하는 건 12월 중순에서 말입니다. 올해 12월 중순에서 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2개월 남았는데. 최소한 돌릴 수 있는 여지는 딱 그 기간 이후면 끝납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이제 돌리고 싶어도 못 돌려요. 아무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 걸까요? 이게 왜냐면 12월 중순부터 12월 말이 수시 결과 발표 날입니다. 아이고 그러네.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번에 그 서울대가 휴학을 결정 내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거기에 대한 고심이 가장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수시 입학이 왜냐면 지금 서울대에 들어오기 위해서 다시 재수, 삼수 연수하는 경우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고심을 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휴학을 해서 이제 휴학을 하게 되거나 그걸 결정을 한다고 쳤을 때 그 인원에 대한 공백이 생기면 어느 정도는 대학에서 이제 그 정족수를 재량권으로 인해서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여지도 좀 줄 수 있긴 하거든요. 제가 판단으로는.
그렇게 되면 내년 입시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12월 지금 중순에서 말까지 어느 정도 수시 그 모집에 대한 결과가 그때 이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증원에 대한 부분의 융통성을 가져갈 수 있는 기간이 제가 봤을 때 거기가 마지노선입니다. 네. 만약 여차하면 저는 어떻게까지 보고 있냐면 이 수시 발표가 늦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어요. 네. 어떤 최악의 경우는.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뭐 수시 발표를 미룬다 해도 냉정하게 말하면은 내년 2월이 지나면 내년 2월 더 이상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저도 이건 진짜로 이제 뇌피셜이지만 최악이라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은 이게 수시 결과 발표도 한두 달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수능 시험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정시도 어떻게 보면 실제로 전 그런 할 수 있다고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지금 아시다시피 의대 증원 문제나 그 이번에 의료대란 사태는 그 어떤 개개인의 목숨하고도 연관된 환자분들 목숨하고도 연관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번 보세요. 2년 전에 예를 들어서 그 증원 문제를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시행령을 그냥 다 뒤집어 엎고 1년 만에 증원을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한다는 변명은 이제 전공의와 의대생을 압박을 하는 거죠. 이제 수시 이미 모집해버렸어. 이제 방법은 없다. 그냥 물 지들이 엎질러 버린 거야 그냥. 돌이킬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증원하고 관련된 부분은 예전에 한의대 사태도 있었고 몇십 년 전에 한의대 사태하고 봤을 때 이건 충분하게 어느 정도는 국가가 결정을 하게 되면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발휘할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12월 중순에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부분은 정해진 게 그런 것뿐이지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라고 하면 언제든지 뭐 교육부 입장에서는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는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작년 입시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작년 입시 기준으로 그대로 놓고 간다고 봤을 때 저는 마지막에 남은 마지노선은 결국에는 이 그 수시 결과가 발표나는 그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시 입결에 따라서 정시가 정시도 준비하는 분들도 생기기 때문에 연동되니까 이게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방금 오기 전에 봤던 기사 중에 뭐 어떤 걸 봤냐면 이번에 이제 의협에서 25년 증원은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으면 26년 정원을 감원하라는 기사가 한번 반짝 났던 적이 있어요. 그걸로도 진짜 문매를 맞았거든요. 의료계 내부에서는 무슨 소리 하는 거냐라는 식으로 문매를 맞고 이제 쑥 들어갔습니다. 의협은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진짜. 아니 그냥 진짜. 뭐 비토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뭘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으면 그냥 제가 가만히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도와주는 거야. 가만히 있는 게.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그 과정들 자체가 뭐 본인들 스스로를 올가매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있는데 굳이 뭐 의사협회가 거기에 뭐 이렇게 얹어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면 그 기사로 인해서 수험생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야, 그럼 이게 내년만 이렇게 증원됐다가 감원이 되는 건가? 그럼 왜냐하면 수험생들은 지금의 수험생들은 단순히 내년 입시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도 보는 입시생들이 많아요. 그렇죠. 교육제도도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문제가 많거든요. 그 입시 제도도. 근데 그런 문제를 차치하고 나서라도 그 의사협회에서 발언했던 그런 부분들 자체도 그 수험생들한테는 굉장히 지금 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2년 정도를 내가 이제 증원이 된다고 하면 2년 정도를 내가 목표로 해서 준비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감원이 된다 치면은 모든 게 무거품인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그걸 저는 그래서 진짜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의사협회도 좀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그냥 입시하고 연관된 거. 저는 지금 얘기하는 발언 자체도 입시를 놓고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마지노선은 딱 그게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대로 입시가 진행이 되고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모든 걸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개개인의 판단으로 이제 모든 걸 저희가 이제 감수를 해야 돼요. 전공의들은 절대 안 돌아오는 거죠.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절대 안 돌아오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이걸 뭐 사주라는 건 아닙니다. 뭐 그러니까 생각이 그럴 것 같다는 예상해 보는 거지 예상. 그리고 그 마지노선을 넘어가면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그리고 이용 선생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대로 그 혹시나 했던 그 불안한 문제점들이 다 이제 현실이 되는 그렇죠. 모든 게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박단 5년제 얘기가 나오자마자 박단 그 전공의 회장 비대위원장도 페이스북을 올리면서 어떤 걸 해도 어차피 의대생은 돌아오지 않을 거고 내년에 의대생이 입학을 한다 쳐도 이 사람들은 그냥 지금과 똑같이 행동을 할 거다라고 본인이 이제 그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선배 의사들이 사주를 하고 종용을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건 이제는 알실 거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이제 전문의 선생님이시니까 지금 정부가 그럼 어느 정도까지 조치를 하면 돌아와서 협상을 하고 뭔가 다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가 선결적으로 조치가 되면 들어온다.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현실적인 제가 생각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지혜를 좀 주세요. 지혜를. 지지율이 10% 이하가 돼야 됩니다. 지지율이. 대통령의 변화를 촉구하시는 거네. 자,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께서 변하지 않으시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 바뀌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무서워하는 건 어떤 걸 무서워하실 거냐. 국민들께서 이걸 멈추게 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는 사실 이 얘기하면서도 사법부가 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예전 몇 개월부터 저는 강조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사법부는 이미 이제 손을 이제 떠남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방치해버렸죠. 갈등 상황을. 어쨌든 전 방치라고까지는 아니고 많은 고민을 하셨겠죠. 사법부 입장에서도. 이게 너무나 정치적인 사안으로 변질이 돼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쉽게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상황에서 적어도 정치권에서 해결도 못하고 행정부에서 해결을 못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사법부에서는 일단은 제동을 걸어주실 수도 있는 명분은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증언이라고 하는 관련된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한 발 물러나서 본안에서 다퉈보자. 이래서 이거는 그냥 우선은 중단하고 잠시 중단을 하고 정부든 의료계든 서로 시간을 가지고 본안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봐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내자라고 했으면 사실상은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길어졌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아쉬움도 있는데 만약에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방법은 이제 국민 여러분들 선택밖에 없어요. 여론밖에 없다. 만약에 이게 10% 지지율까지 예를 들어서 이 문제로 떨어진다. 저는 예상을 합니다. 언젠간 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분위기가 그렇죠. 오늘 시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하면 그게 왜 그런지 제가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에서 해결을 어떻게 하겠냐는 것만 놓고 본다고 하면 정치권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치권도 못하고 갤럽의 여론조사가 15% 적어도 한 20%가 깨진다.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그 부정평가가 1위가 의대증원 문제다, 의대정원 문제다, 의료대란 문제다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고민해 보시겠죠. 이대로는 더 떨어지겠구나. 참 근데 심정이 오죽하시면은 전문의 선생님 그 마우스에서 이제 이런 대통령 지지도가 이제 핵심적인 달리 방법이 없다는 거죠. 저는 대통령께서 물론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의료와 관련한 이 의료대란의 해결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떤 게 나와도 대통령께서 움직이지 않으시면 해결이 안 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좀 고민하는 겁니다. 선거도 없고 지금 그렇죠? 그렇다고 총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번 의료대란 사태도 사실 생각해 보시면 총선 직전에 얘기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2월달에 그것도 작년도 아니고요. 작년에만 얘기가 나왔더라도 뭔가 그동안에 얘기할 1년 동안에 어쨌든 투닥거리면서라도 어쨌든 뭔가를 얘기할 시간이 있었고 시간적 여유와 그런 걸로 이제 해결을 어떤 타협점을 찾을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었겠지만 승부를 대통령이 총선에 걸었는데도 민심을 확인하고 미동조차 없다면 결국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면 궁금한 게 대통령이 이제 움직인다고 치고 지지율이 떨어지면 움직일 수도 있고 안 움직일 수도 있지만 움직인다고 쳤을 때 그럼 대통령이 지금 뭘 결정을 하면 명분이 생길까요? 근데 저는 이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걸 되돌렸을 때 후폭풍을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자기가 이미 벌려놓은 게 있으니까. 아마 되돌리면은 본인이 더 지지도가 폭삭 주저앉는다고 생각할 그리고 거예요. 지금 다음에 제가 할 발언은 의사분들께서는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께서도 이 의료계에 대한 문제를 나름 많은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많은 생각이라는 것은 증원 문제도 어쨌든 이제 의사수가 고민을 하고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정책적으로 들어가 보자고 한다고 하면 의료 정책을 어떻게 판을 짜느냐에 따라서 의사 수는 더 늘어나야 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좀 중립적인 정책적인 부분이라서 그렇고요. 그런데 제가 장담컨대 만약에 이 의대 증원 문제를 원점으로 돌리시면 지지율 회복에는 어느 정도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아 보입니다. 대통령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자기가 근데 그거는
그 대통령을 보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판을 짜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말로 힘들지만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셨다라는 식으로 이 어쨌든 상황을 어느 정도 그 결단을 내리신다고 하면 저는 그게 실보다는 득이 좀 더 되시지 않을까. 아니 근데 이제 정치적 부담이 좀 있으실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는 정책 실패 100% 맞거든요. 뭐 어떻게 이걸 부정하겠어요. 그럼 저는 이쯤 돼가지고 의료 시스템을 다 망가뜨려놨다 그러면 진짜 대통령이 퇴진에 준하는 책임을 전 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퇴진에 준하는 책임은 대통령을 우리가 내각제가 아니니까 끌어내리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못 물러나지만 본인이 물러난 거와 같은 효과를 줘야 돼요. 그럼 한덕수 국무총리, 교육부 장관, 복지부 장관 정도는 자르고서 이걸 뭘 시작을 해야지 그것도 안 한다 그러면은 무슨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네, 저희 변호사님께서 이제 얘기하셨던 게 이제 그 경질이죠. 어쨌든 이제 그 사과 경질 최소한이죠. 최소한. 경질에 그래서 저는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경질을 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안 바뀌면 사실상 그거는 그냥 쇼잉에 불과하지 않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이제 이게 정부가 하는 그 움직임을 보면 그냥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걸 어쨌든 최대한 그 밑에서 행정을 보좌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경질이 된다고 치더라도 그건 어느 정도의 메시지는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부분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차라리 그냥 대통령께서 그냥 뭐 한 발 뒤로 물러나셔서 정책을 다시 한번 고민하신다고 하면 저는 굳이 뭐 조규영 장관이나 뭐 그런 이제 교육부 이주호 장관도 굳이 뭐 경질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모든 사태를 몇 개월간 관찰하고 제 나름대로 데이터를 얻으면서 느꼈던 결론이 뭐냐면 조금 이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파격적이게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은 드는데 결국에는 저는 그냥 대통령께서 바뀌시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가장 현실적인 진단은 맞습니다. 네. 그게 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사실상 의대 교수님들에 대한 요번에 이제 성명서도 내셨지만 더 문제는 뭐냐면 저는 사실 의료계 내부에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정부에만 모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동안 산적해 있던 모든 문제들이 사실상 의료계 내부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전공의 선생님들이랑 의대생분들이 정말 용기 있는 선택들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미래를 걸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의대중은 생각을 해보세요. 의대중은 2,000명이 됐어요. 10년 뒤 일어날 일입니다. 사실상은 전공의들은 사실상은 본인하고도 관계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전문의 따고 나가게 되면 5, 6년 정도 뭐 막말로는 한 몇 년 정도는 자기가 그냥 필드에 나와가지고 전문의 따고 어느 정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사실 10년 뒤에 일어나는 증원 문제가 오히려 이 친구들한테는 이분들한테는 큰 그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건 저항한다는 거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건 그냥 정책적인 과정이 투명하지도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일을 못했어. 너무 일을 못하는 거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실 게 아니라 어떤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 협의체를 만들고 어떤 과정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의정 합의 여야 의정 합의체 아무 의미가 없죠. 대통령이 권한데 결국에 안 열렸지만 그걸 건의를 한들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건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쇼잉일 뿐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전공의분들이나 의대생분들이 원하는 건 그냥 다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처음부터 백지화해서 다시 논의해보자는 거잖아요. 백지화해서 그냥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서 그냥 다시 원점으로 해서 원점 재논의. 재논의를 하자는 것 뿐이거든요. 그럼 그냥 우리 있던 자리 돌아가고 다시 논의하는 거야. 또 그게 본인들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행정 쪽이나 저희 의료계의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이겠죠. 단순히 그걸 원하는 거예요. 절차적인 정당성을 좀 확보를 해달라. 그거면 우리는 충분하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어디 전공의들의 기득권이 있고 전공의들이 원래 전공의들은 기득권 있는 대상들은 아니고. 근데 이걸 좀 많은 국민들께서도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고. 맞아요. 오해를 하시는 것 같고 진짜 저는 의사도 의협이 기득권 아니에요? 기득권이죠. 의협의 지도부들. 거기가 기득권. 할 말 정말 많습니다. 의협도 정말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것도 열면은 또 판도라 상자입니다. 판도라. 그러니까 전공의들은 저는 그 직영 내에서는 약자다 이거지. 제가 볼 때는 전공의 선생님들은. 아니 근데 진짜 짧긴 한데 짧은
이 시간에 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단체들끼리는 사이가 안 좋게 된 걸까요? 아무튼 보건의료 단체들, 의사 단체 또 의사와 간호사 뭐 이런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보기에는 각 직역별로 사이가 안 좋은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이번에 생겼거든요. 아니 근데 그거는 다 안 좋은 게 변호사 단체, 법무사 단체, 감정평가사 단체, 변리사 단체 다 싸워요. 그러니까 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네. 다 직역 관계들은 다 싸우기 마련인데 이제 정치권이 어떻게 조율해 내느냐. 이제 거기에 정치력이 달려 있는 거죠 사실. 저도 이번에 많이 공부해 봤지만 근데 좀 아쉬운 게 있죠. 대한의협이 어찌 보면 제일 큰 단체인데 이번에 너무 일을 많이 그르쳤다. 의협 진짜 반성을 조금 합니다. 진짜 제일 큰 단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아쉬움이 어른스럽지가 못했어. 저는 사실 아까 신인규 변호사님이 지적하셨던 게 가장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떤 직역이나 단체들의 문제는 아니고요. 기득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고요. 기득권을 갖지 못한 사람들 지금 최근에 얘기한 우리가 MZ 세대, MZ 세대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MZ 세대들의 특징은 공정성입니다. 공정. 그게 이 사람들 세대의 화두예요. 근데 그걸 기득권에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조차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참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입장이고, 뭐 저번에도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어떻게 전문인데 사실 전공의들이나 의대생 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문제의식을 제가 전공의 때 의대생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해결이 된 게 없어요. 해결 안 됐어. 지난 20년 동안. 그랬던 거고. 전공의사님들이나 의대생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말씀하면 좀 뭐 저한테 비난을 화살을 날리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구보다도 의료계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거. 결론. 그리고 이면택 회장님 드릴 말씀이 많은데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차단 좀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차단. 아니 말씀을 직접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차단이 물론 차단할 자유는 있으니까 차단은 하셨지만 아니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요 시방쇼 한번 보세요. 시방쇼. 제가 의사협회 회장이 되면 전 차단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공적인 자리고요. 공적인 자리에서 그 채널을 연다는 건 어쨌든 얘기 듣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선출직으로 뽑히신 분들은 들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일개 회원으로서 제가 선거에 참여했던 선거에 사람으로서 한 표가 또 있으시니까 제가 생각한 부분을 전달할 게 있고 그걸 뒤에서 전달하기보다 앞에서 전달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듣고 싶고요. 그 자리에서. 그 기회는 박탈이 당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니 뭐 윤석열 대통령도 뭐 비판 언론들 다 영장 치고 뭐 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하는데요. 뭐. 그 이면택 회장은 좀 원래 좀 과거에 이런저런 내용들 좀 찾아보면 원래 좀 제 관점에서는 신기한 분이긴 한데 의협 회장으로 선출이 되셨으니까 어쨌든 이 그 의협을 대신해 가지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지금 국면에서 왜 이렇게 자꾸 뭔가 헛발질을 하거나 실수를 할까요? 이분 본인 성격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옆에서 이제 지켜본 바로는 어쨌든 이제 본인께서는 이 방향으로 갖는 걸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소신이에요. 네, 소신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의협 회장이라는 어쨌든 선출직으로 그 선거를 통해서 이제 당선이 되신 분이니 어쨌든 회원들의 어쨌든 그 의견을 내가 대신하여 이제 전달을 하는 입장이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은 있으신 걸로 보이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통하지 않는 겁니다. 안 통해. 그럼 이제 만약에 통하지 않는다 치면 어쨌든 변화를 줘야겠죠. 내부적인 변화를 주고 그 메시지를 빠르게 변화를 해야지만 어쨌든 여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국민적 여론이 환기가 돼서 의대 증원 문제가 이제 내 피부에 체감이 되니까 이게 진짜 정부가 좀 잘못 생각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시니까 결국에는 그 추석 연휴 이전에 그렇게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 자체가 의대 증원 문제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여론이거든요. 그 여론을 그러면 저희 의사들이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을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인 어떤 그런 그 메시지 전달이 있었던가라고 한다라고 놓고 본다 그러면 사실상 의사인 제 입장에서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2,000명 대상으로 해서 회원들 2,000명 대상으로 해서 한 그 조사가 있었거든요.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85%에 가까운 인원이 불신임을 해요.
아이고 인기가 많이 떨어지셨네. 올해 구성원들 사이에서 불신임 받은 사람이 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하나가 이벤트. KBS 사장이고 네. KBS 사장은 95%가 아이고, 불신임이고요. 서로 경쟁하네요. 의협 회장은 80몇 %, 85%.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 70%인데 그러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제 어쨌든 아이고. 지금 이제 의사들 물론 이제 2,000명이라고 하는 모수가 작고 왜냐면 저희가 그 활동 의사 수만 10만 명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 중에 아주 적은 숫자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뭐 설문조사라고 하는 게 이 의견 자체를 아예 무시할 수 있는 정도라고 그렇죠.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도 굉장히 큰 숫자라고 보고요. 예. 거기서 85%라고 하는 건 어쨌든 뭐 이면택 회장님께서도 많은 생각들을 하시고 어떤 이제 그 지금부터라도 네. 조금 이제 그 행보에 있어서 어떤 많은 생각과 많은 고민을 하신 그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죠. 왜냐하면 예. 메시지 하나하나에 예를 들어서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생기게 되면 네. 일개 저 같은 의사들도 사실 거기에 그냥 그 도매금으로 사실상 엮여서 이제 그렇게 대표성을 가는 부분이 가지니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공의 의대생들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아무래도 이제 메시지 자체가 이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다 보니까 박단 비대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의대생이나 의대생 학부모님들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예. 가지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오늘 굉장히 짧고 굵게 좀 내다보긴 네. 했지만 올해 12월 중순이 이제 마지노선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사실상 마지노선. 사실상 마지노선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대학가의 휴학 승인 바람이 더 거세게 불 수 있다. 그러니까 서울대부터 시작이 됐으니까요. 야, 그러면 이게 진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갈 것 같은데 이게 더 갈등이 어떤 식으로 더 커질지 혹은 타협 지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전 잘 보이지가 근데 않네요. 저는 말씀 들으면서 이게 참 답답한 게 뭐냐면은 사법부가 제 역할 못하죠. 네. 정치권이 제 역할 못하죠. 네. 윤석열 대통령 안 바뀌죠. 예. 이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사실상은 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전공이나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네. 그냥 뭐 이 정권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버텨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피해를 또 국민들이 보니까 그렇죠. 뭐 의사 선생님들이라고 마음 편하겠어요. 다 그 자리를 일단 사람이 그랬잖아요. 일을 못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역이에요, 사실은. 자기 일터를 떠나면 뭐 딴 거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터로 가고 싶거든, 사실은. 그럼요. 모두가 복귀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우리 이용승 선생님 말씀에 답이 있는 게 결국 여론이 움직이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그거밖에 때는. 없습니다. 여론이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고 움직이면 빠르게 해결이 될 수 있다. 그 외에는 답이 없는 거죠. 이 제가 말씀 볼 때는. 드리면서 또 한 말씀 예. 드리고 싶은 거는 의사들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저도 의사들이 정말 국민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부족한 게 많죠. 저도 느끼고 있으니까 사실 또 일부에 또 좀 과도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요. 말씀을 좀 이렇게 과격하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모든 의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좀 그럼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모든 의사들이 다 그렇지 않고 저같이 이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의사들도 상당 부분 많아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더 커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저도 목소리를 더 크게 내고 싶어서 사실은 저희 신인규 변호사님이 초대해 주시는 자리는 나오고 다른 자리는 잘 안 나갑니다. 네. 왜곡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어쨌든 모든 열쇠는 제가 봤을 때 이제는 대통령께서 쥐고 있다기보다는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께서. 쥐고 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저희 의사들도 뭐 그렇게 힘이 있는 조직이 아니고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구난방이잖아요. 각자 하는 얘기하는 거 다 달라. 네네. 전이교협 다르고 의협 다르고 전공이 그거 다르고 아시니까 교육부나 뭐 복지부에도 단일화 내놓으라고 이러시잖아요. 그렇죠. 그거 뻔히 아실 텐데 네. 단일화니 없는 거 뻔히 아시는 거 알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이제 맞지 국감에 복지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뭐 예를 들면 그 학생들에 대한 수련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매만질 것인지에 대한 예를 들면 문건, 네네. 교육부나 복지부 차원의 문건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참여한 전문가가 있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그 전문가가 누군지는 제대로 네. 얘기를 하지 않고 네. 그리고 심지어 뭐 전공의가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이 테이블을 논의했다라는 게 굉장히 답답하다라고 또 이주영 의원도 말씀을 하시던데 아무튼 굉장히 뭐 여전히 주먹구구 시킨 거는 매한가지인 것 같고 12월 중순이 마지노선이라고 하시니까 2개월 사실상 마지노선이면 2개월 안에 여론이 확 바뀔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이거보다 더 어찌 보면 네.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는 여론이 불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가 필요할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드네요. 봤을 때는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내년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거죠. 여론이 바뀌기 지금 이제 박영식 앵커님이 또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저번에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의사고 의사들이 하는 그 사고의 로직은 예측 가능성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할 때도 예측을 하고 이제 이 질병이 어떻게 상황이 바뀔 때 거기에 대해서 예측하고 치료를 하는 그런 거에 훈련이 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냥 예측을 합니다. 근데 예측대로 제가 말한 그대로 안 된 게 좀 있었나 좀 없다고 지금까지 변호사님 말씀드린 것도 대부분 흘러왔죠. 걱정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갈 겁니다. 가는 상황인데 이걸 조금 더 저희 국민 여러분들께서 반응을 빨리 해주시면 그만큼 사태를 악화시키는 걸 막을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민심을 이기는 정치 권력은 없는데 이제 그 민심이라는 게 지금 이제 모여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이용수 선생님께서 그 데드라인을 좀 설명도 해주셨으니까 그 안에 우리 또 현명한 국민들께서 저는 또 목소리를 내고 또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을 꺾는 쪽으로 가야지 그거 안 가면 진짜 다 공멸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공멸을 막기 위한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 행동 여러 가지 우리 정부를 또 압박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들이 이제 좀 나와줘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이달 말까지는 아마 휴학하는 학교들이 휴학을 결정하는 학교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고 그 저희가 지금 시점이 10월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사이에 더 많은 학교들이 이제 휴학 승인을 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고 12월 중순이 사실상 마지노선이고 그 시기 이후로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뭐 이런 얘기 나누면서 항상 걱정되는 것은 이제 막 수술이 필요했던 분들 그리고 이제 뭐 말기 암 환자분들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한 치료 분들. 일정이 밀리거나 그러니까요. 수술 일정이 밀리는 분들이 너무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 그런 가족분들 이런 분들의 걱정이 더 커지고 고심이 깊어지는 시점이어서 저희가 오늘은 뭐 중간중간 뭐 웃음도 나오고 이렇게 뭐 호탕하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저희 마음이 굉장히 무겁다는 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더더군다나 또 우리 이용승 선생님께서는 지금 아주 뭐 장기간 동안 마음이 무겁다라는 점 여러분들 좀 알아주셨으면 그래서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생님 오늘 또 모셨는데 앞으로 또 한 번씩 또 요 국면마다 또 모셔서 또 좋은 말씀 이렇게 들었으면 또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건 여론이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럼 여론을 좀 이렇게 환기시키고 대통령이란 사람을 좀 압박할 수 있게끔 오늘의 영상도 많이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가시죠. 마무리 멘트 부탁드려요. 전공의 선생님들 그리고 의대생 여러분들 그리고 의대생 학부모님들 힘내시고요.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저희 의료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국민 여러분들도 지금 힘든 상황들이 많으실 텐데 다들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기하지 않으면 뭔가 이뤄낼 수 있는 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우리가 또 함께 지혜를 모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저는 해법을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승 전무님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바.